실전 모의고사 13회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분의 1 범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2분의 1 범위 오니까 좀 갑자기 관세평가의 전체적인 것을 갑자기 반절이나 갑자기 하루 안에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조금밖에 시험이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8분의 1 범위로 사뿐사뿐하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까지 2분의 1 범위까지 여러분 잘 버티시고 시험을 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는 체력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 마음도 좀 살랑살랑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참고 견디셔서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시험장에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물음에 답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물음 1번 실제 지급 가격 요건에 대해서 다음에 관련해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관련해서는 실제 지급 가격의 전체적인 요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관세평가적으로 풀어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관련된 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안에서 그 개념을 설명했을 때 얼마나 잘 설명하고 얼마나 핵심을 찝어서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답안에 대한 퀄리티가 훨씬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잠깐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면 실제 지급과의 의의 관련해서 관세법제 30조 것들 잘 써주시면은 문제 다 무리 없이 나갈 것 같고요. 수익물분할 관련성 관련해서 중요하고요. 이 관련된 비용역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관련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 집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판매자 또는 판매자 이익을 위한 지급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간접 지급에 관련해서 포섭할 수 있는 논리들을 열심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급의 형태는 화폐 형태 취할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연히 직접 지급액은 당연히 우리가 물품 대금으로 포섭할 수 있을 것이고 간접 지급액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실제 지급 가격의 요건을 부합한다고 하면 당연하게 우리 실제 지급 가격 안으로 들어와줘야 된다라는 것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의 이행 문제들 즉 합의만 있으면 되지 이행은 별도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조리 있게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 잘 써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물음 2번, 3번은 우리 사례형 문제인데 여러분이 사례형 문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짧게 쓸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사례형 문제 실질적으로는 잘하시는 분들은 쉽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못하신다,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례를 분석하고 적절한 답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당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사례라든지 그리고 나올 것 같은 협정의 사례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마주치면서 우리가 자신감을 얻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수입자 I는 수출자 S에게 온도 조절용 기기를 1000c회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고요. 선적 전에 중간 검수를 했으나 당초 계약은 성능에 미치지 못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수입자 I는 수출자 S가 해당 결항이 발생함에 따라 대금 지급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과 수입 후에 국내 개조 보완 작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물품의 선적과의 최초 계약금을 과세관청 신고해서 수입을 통관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성능에 미치지 못하니까 물품 대금을 전체적으로 바로 주지 않고요. 일단은 선적한 다음에 70% 주고요. 그 다음에 검수가 완료된 다음에 30%에 대한 물품 가격을 주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입 통관 후 개조 보완 작업을 실시하였음에도 계약서상의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 중요한 점 수입 통관을 완료해서 수입 신고 과세 가격 본인들이 합의한 가격을 다 신고를 했죠. 근데 마지막 30% 물품 대금 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통관 완료돼서 어떠한 보완 조치를 취하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의 성능이 뭐예요? 불일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물품을 인수하고자 했다. 상태로 인수하고자 했고요. 추가 개조 공사와 향후 유지 비용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즉 내가 원하는 퀄리티로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인수를 할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퀄리티로 나올 때까지 내가 보완이라든지 이런 개조 작업은 내가 할게. 대신에 물품 대금 깎아주라고 했네요. 그래서 얼마나 50%는 할인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품 대금에 대한 조정이
우리 과세 가격에서 있어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이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과세 가격에 대해서 결정은 언제까지 되시죠? 우리나라 도착하기 전까지 합의된 가격만 인정이 갔었고,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합의되거나 재협의된 가격은 인정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국내 판매 가격이기 때문이죠. 국내 판매 단위 가격이라는 거에 막 입이 붙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재합의된 가격은 우리가 실제 지급 가격, 즉 거래 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기재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최초에 합의된 가격을 우리가 거래 가격으로 봐야 된다라는 기조로 작성을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물품 3번, 이제 쟁점 3번이에요. 쟁점 물품 AP 라인 설비의 과세 가격을 당초 가격의 구매자 I가 설비 공급자에게 실제 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기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장기간 보관된 물품으로 당초 발주 당시에 정상 물품으로 볼 수 없어 새로운 평가 방법으로 과세가 결정하는지 대해서 여부에 대해서 논하시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물품 가격이 이제 조정이 되거나 변동이 됐었을 때 그 변동된 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서술하라는 게 주요 쟁점 사항이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구매자 I는 스테인리스 냉간 압연 강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국내 판매 및 해외 수출 업체로서 동사의 제조 중에 스테인리스 냉연 간편 소든 산세 처리 공정인 AP 라인 설비 노후화와 뭐 기타 등등을 해서 판매자 S에게 AP 라인을 계약을 발주했어요. 그래서 시종적으로 결제하는 것까지 합의를 했고요. 2020년 7월에 구매자 I는 갑작스러운 사정에 의해서 이제 본인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되고요. 해외에 발주된 설비는 시정자 대설음에 대지급을 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판매자 S랑 AP 라인 설비 구매 계약을 맺었는데 그대한테 대금 결제는 방법은 우리가 신용짝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대금 결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하더라도 얘가 개설은행에 적당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면 얘네는 개설은행은 얘한테 물품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대금이 지급돼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시까지 제작국 현지 창고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얘는 일단 대금을 얘가 지급을 해서 완료가 됐고 그 판매 완료가 끝났지만 내가 지금 당장 이거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공사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공사가 전면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우리나라 못 들어오겠고 이거를 수입국의 창고에다 일단은 보관해놔야겠다. 그래서 나한테 바로 배송하지 마. 수입국의 창고에 일단 보관해줘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구매자는 너무 안타깝게도 연간 1억 원의 관리비를 이제 얘한테 지급해주겠죠. 창고로. 현재 창고에게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다. 즉 물품의 그 변질 손상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월간상의 특별한 변질 손상되지 않는 것도 심지어 확인도 했습니다. 신용자 개설은행은 양도 담보권만 있고요. 쟁점 물품의 창고 보관증을 수입자에게 반환해서 현재 쟁점 물품의 소유권은 당초 계약자인 수입자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대금 지급을 해서 이미 얘는 돈 받아갔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물고 있는 LC 개설은행이 얘한테 심지어 이 창고 보관증한테 줘버렸던 거죠. 그래서 얘가 그 물건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구매자 I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시간이 꽤 지난 2022년 3월에 해당 물품을 국내에 수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가격으로 해야 될까? 수입 가격을 해야 될까? 얘가 당초에 얘한테 구매를 하고자 했던 가격을 수입 신고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리 1년이나 창고에 장기간 보관됐었는데 그 뭔가 이러한 장기 보관에 대해서 가치 감소분을 설정을 해가지고 변동된 가격을 우리가 신고를 해줘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매자 있다라는 거죠. 자, 실제 지급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충분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출하기 위한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판매를 목적으로 판매한 합의 가격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거래 가격을 실제 지급 가격, 즉 우리가 과세 가격 기초를 써야 된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C와 I에 대한 거래의 판매 가격은 I가 실질적으로 그 물건을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창고에 일정 기간 더 보관을 해둘 뿐이지 우리나라 수출하기엔 판매는 완료가 됐고요. 대금 지급도 완료가 됐고 수요권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모두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합의된 가격을 기초로 우리가 과세 가격을 선정을 해야 되고요. 만약 이 물건 자체가 변질 손상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변질 손상된 물건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변질 손상된 감면 관세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그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육방법 이하로 내려가서
특수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 방법 등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할 것이지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고 있고 특별히 변질 손상된 것이 않음을 확인하였으니 그 물품이 새 것과 다름없다라고 결정을 해서 그리고 최초에 합의한 거래 가격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신고해야 된다라는 기조로 작성을 해주시